자, 변상욱의 기자수첩 진행하죠. 변상욱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봄이니까 식욕이 좀 돋지 않습니까? 그렇죠. 먹거리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만우절 다음 날 중국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 하루만 일찍 들어왔으면 만우절 소식 아닌가라고 의심했을 만한 소식인데, 임신한 여성이 수박을 사 먹었는데 수박이 농약으로 범벅이 된 거여서 유산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예. 유산하고 또 배탈 나고 구토, 어지럼증 등해서 피해자가 12명으로 신고가 됐고요. 도대체 어느 수박인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하이난에서 생산된 수박 흥미인이라는 수박인데 이걸 노점에서 사 먹고 탈이 났다고 합니다. 결과는 잔류 농약이 기준치를 엄청나게 초과해서 전량 폐기 처분했고 어떻게 해서 이런 수박이 유통되게 된 건가 네. 그 과정을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 뉴스를 봤는데 수박은 되게 껍질을 뭡니까 잘라가지고 먹는 건데 그래도 농약이 있었나 봐요. 말이죠. 예. 안에 거만 파먹으면 별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워낙 농약이 진하게 묻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배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중국은 난리예요. 예전에 독국물 개고기 이것도 난리가 났었죠. 그렇죠. 닭발은 닭발인데 표백 닭발. 하하. 하얗게 표백시키는 모양입니다. 네. 호르몬 항생제를 투여한 독성 콩나물 이것도 난리가 났었죠. 콩나물까지. 예. 그다음에 패스트푸드 업계에서 벌어진 일인데 유통기한을 한참 지난 불량 고기를 다져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지난해만도 중국 식약품 안전 위반 사례가 10,000건을 넘었다고 합니다. 큰 사건만 해도. 근데 이거 한 번 잘못하면 사형 아닙니까 거기는? 중국은 심하죠. 불량 위해 식품을 범죄로 저질렀다면 최고 사형까지 구형되게 돼 있는데 예. 중국은 자본시장의 논리가 갑자기 전파되면서 그래 돈만 벌면 돼. 이 격변기에 찬스를 잡아야 돼. 뭐 이런 논리가 횡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먹거리 보험이라는 것까지 생겼습니다. 먹거리 보험이요. 먹고 탈라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거죠. 하하. 예. 그러니까 이 보험이 등장하게 된 사건은 2008년입니다. 멜라닌 성분의 분유 파동이 있었어요. 2008년. 예, 기억나네요. 예. 네네. 그때 유아가 6명이 숨지고 이상 증세를 보인 아기들만 해도 엄청 많았죠. 뭐 수십만 명이라 그랬으니까. 이 대사건 이후에 아기 분유를 둘러싼 여러 가지 불량 부정식품 논란이 제기되면서 결국 분유보험이라는 게 등장했습니다. 분유보험. 예, 오죽하면 분유보험 상품까지. 아이들이 분유 먹고 탈라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런 까지 해서 지금 먹거리 보험 상품이 슬슬 등장하고 있다는 소식이죠. 예,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서 뭘 먹고 어떻게 됐다. 뭐 농약 수박까지 나오는 세상이니까 이미 정말 먹거리 공포다 이렇게 부를 정도네요. 공포죠. 근데 이제 우리도 뭐 난리가 났었습니다. 고래회충 때문에 얼마 전에 난리 났었죠. 고래회충. 고래회충. 예, 큰 충격을 주긴 했지만 네. 인체에 그렇게 쉽게 전염되는 건 아니랍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면 되는데 예. 횟집과 해산물 판매점이 엄청나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아하, 그 이야기 때문에. 예, 뭐 타격은 타격이고 만나는 사람마다 고래회충 얘기 들었어, 고래회충 얘기 들었어, 그 사진 봤어 이러면서 난리가 났죠. 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순이 중독돼 있는 낙지머리 사태 이후에 네. 처음으로 떠들썩했던 것 같습니다. 아하. 근데 고래회충에 대해서는 아무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세한 정보와 예방법을 발빠르게 내놓아서 다행입니다. 근데 이 정보가 별로 전파가 되지 않고 공포심만 자꾸 전파되는 게 이제 문제였는데 예. 궁금하신 분은 지금이라도 찾아보시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고래회충은 예전부터 늘 있었던 위험 요인인데 실제로 회를 소비함에 있어서는 감염 우려는 예상보다 훨씬 낮다라는 설명입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먹거리 공포라는 걸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고 싶어요. 도대체 이렇게 불안하면 어떻게 먹고 사냐? 뭐 그렇죠. 매번. 뭘 먹어야 되냐? 예, 뭐 언론이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되는 내용들이 엄청난데 1년 365일 공포에 빠져 살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뭐가 좋다 하면 그게 다 씨가 말라버렸는데 네. 이제 뭐가 나쁘다고 하면 다 안 먹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네. 자영업자들이 겨우 장사 좀 할 만하면 뭐 바람 불면 다 망해버리고 그러니까요. 며칠 있다간 다 잊어버리는데 망한 장사를 다시 이렇게 세울 수는 없습니다.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너무 지금 요새 위험하죠. 이러다 보면 이제 정식으로 또 조류독감 한번 생기고 돼지 콜레라 한번 어쩌고 저쩌고 하면 또 왕창 한번 망하는 거죠. 예, 예. 너무 일희일비할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려면은 국민안전처라든가 식약청이 속전속결로 빨리 반응해야 됩니다. 네. 머리를 맞대고 협업을 해서 대책을 세우거나 해명을 하거나 빨리 조치를 취해줘야지 안 그러면 국민은 국민대로 패닉 상태에 빠지고 또 음식점을 하시거나 이 관련된
축산업을 하시거나 하는 분들은 또 다 쓰러져 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예. 빨리 국민으로서 최선의 그러니까 소비자인 국민으로서 최선의 방책이 뭔지 행동 지침을 빨리 좀 내려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 그러니까요. 컨트롤 타워 구시를 하는 거죠. 이른바 그러니까 먹거리 괴담 이런 게 잘 안 퍼지게 하려면 진짜 정부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정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먹거리들이 이렇게 불안한 겁니까? 지금의 먹거리 공포들은 와전된 거와 과장된 거와 이런 것들 불확실한 것들이 너무 섞여 있습니다. 네. 계란을 먹어라. 아니다. 계란 몸에 해롭다. 우유를 먹어야 된다. 우유 아니다. 논란도 있어요. 맞아요. 우유 해롭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대체 뭘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죠. 밀가루 먹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밀가루 그거 정말 몸에 해롭다. 설탕 뭐 그러나 수백 년간 밀가루 설탕은 다 먹어온 거고 밀가루는 뭐 수천 년간 먹어온 겁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장사하는 사람들, 기회주의자, 생산업자, 과학자, 영양 전문가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줘야지 안 그러면 먹거리 공포가 수시로 우리 사회를 휩쓰는 거죠. 네네. 현대 과학이 발전하면서 맨 처음에는 이런 게 나왔어요. 음식이 맛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양소가 중요하다. 그다음에 또 먹거리에 대한 지식이 늘면서 문제는 세균이다. 뭐 헬리코포로박터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어려운 이름들이 나오면서 그렇죠. 세균이 질병의 원인인데 세균이 얼마나 먹거리에 들어있는지 꼼꼼히 따져야 된다. 그다음에는 또 화학 첨가물. 네. 이 공포가 또 번졌고. 그다음에 또 비타민이 발견됐어요. 이건 몸에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또 비타민이 파괴되지 않으려면 날 걸로 먹어야지 또 끓여 먹거나 데쳐 먹거나 하면 안 된다. 네. 구워 먹어도 안 된다. 이러면서 또 생으로 먹는 날 걸로 먹는 또 붐이 번졌고 정신이 없어요. 결국 뭐냐면 그러니까 유기농 안전한 걸 사 먹어라. 그런데 문제는 유기농을 사 먹으려면 비싸죠. 비싸죠. 예. 네. 자, 먹거리에 대해서 다들 불안해하고 사는데 과연 이렇게 되면 누가 이득을 볼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결국 프리미엄 식품을 만들어 파는 거대 식품 자본가가 제일 유리해집니다. 그렇군요. 공포에 질리면 질릴수록 그 공포를 상쇄시킬 수 있는 비싼 걸 만들어 팔면 제때 만들어 팔면 먹히거든요. 이 다국적 기업, 수입업체들이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득을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 먹거리 공포의 피해 계층은 중산층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빈곤층은 없어서 못 먹지 가려 먹을 처지가 안 되니까 늘 먹던 대로 먹는 수밖에 없어요. 슬프네요. 예. 예. 부유층은 늘 프리미엄 사 먹어 버릇했으니까 프리미엄으로 가면 됩니다. 중산층은 프리미엄 사 먹는 부유층 쫓아가다가 가랑이가 찢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중산층은 공포에 의해서 선택을 바꿀 수밖에 없는데 바꾸기는 정말 힘든. 네. 그래서 좀 더 먹거리 공포가 일어날 때 꼼꼼히 살펴보시고 차분히 대응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깨끗한 음식을 먹는 데 집중하시면 되는 거지 너무 공포 안 하셔도 된다. 그렇게 하지는 말자라고 하는 얘기를 조심스럽게 드리는 바입니다. 네. 너무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또 너무 또 함부로 먹어서도 안 되겠다. 합리적인 뭐 소비가 그렇죠. 예. 필요하다 말씀이세요. 자, 변상욱 대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